썹자의 공포 라디오가 시작됩니다. 제목을 보고 웬 헛소리를 하려나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6년 전 대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친구와 겪은 실화에 관한 이야기다. 대략 한 달간 친구의 기숙사 방에서 일어난 일로 매일 친구가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나로선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며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아직까지 나를 자극시키고 있기도 하다. 친구가 그 호기심을 못 이겨 결국 평생 못 잊을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6년) 전 경기도 어느 곳의 대학교. 가을 학기가 시작되어 초겨울에 들어선 추운 날씨였다. 학교가 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터라 내가 있던 기숙사 주인은 밤이 되면 매우 어두웠고 음침한 분위기를 항상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문제의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다른 방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야, 혼자 듣기 아깝다. 얼른 건너와라. 뭔 소리야? 우리 방 형님 친구분이 여기 같이 있는데 좀 특이하신 분이네. 근데 왜 오라는 거야? 글쎄 와보라니까. 아이씨. 야, 존나 오싹해. 그러니까 빨리 와. 알았지? 평소 주변 친구들끼리 모여 무서운 이야기들을 자주 주고받던 터라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나 싶어 불이 나게 달려갔다. 달려간 친구 방 안에는 벌써 4-5명이 모여 족발과 통닭을 안주 삼아 한참 재미난 이야기가 진행 중이었다. 왔냐 카양, 빨리 동참해라.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친구놈 방장형이 나를 맞으면서 소개시켜주신 친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의 정보 제공자인 최모 선배는 첫인상부터 평범해 보이진 않았다. 일단 옷이 개량 한복 같아 보이는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목과 팔목에 두르고 있는 염주엔 구슬마다 특이한 장식이 수놓아져 있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최모 선배는 증상도 같은 길을 수련하는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했다. 2년 전에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닌 학생이었는데 이 단체에 들어간 후 기수련에 푹 빠져 학교도 2년이나 휴학하고 얼마 전 처음으로 학교에 나왔다고 했다. 여하튼 그 최모 선배에겐 특이한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다. 내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최 선배가 하던 얘기가 바로 귀신 소원술이었다. 형, 진짜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귀신을 불러내요?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당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귀신이랑 대화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고요. 그럼 능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귀신을 불러낼 수 있어요? 분신사바 있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내가 한 말이었다.
에이, 야, 그건 지금까지 수십 번 했지만 우리가 잡고 흔든 거지. 그건 사실이었다. 친구와 난 여름만 되면 그 짓을 해댔지만 우리가 연필을 잡고 흔들었을 뿐이었다. 최 선배는 웃으면서 버스가 끊어지기 전에 가봐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우리들의 절대적인 만류와 협박에 못 이겨 내일 아침 첫 차를 타고 가겠다고 했다. 약 3시간에 걸친 협박과 회유, 그리고 애걸 끝에 영혼을 불러올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최모 선배가 말한 소원술에 따르면 날씨와 재료, 그리고 정성이 완벽하게 일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자기도 아직 해보지 못했으며 그 단체에서 기수련으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 유심히 봤다고 했다. 실제로 이 단체에 소속된 무당들도 꽤 있다고 들었다. 첫째로 날씨가 중요한데 여기에 말한 날씨는 음의 기운, 그러니까 달빛이 아주 밝은 새벽 2, 3시쯤, 그때가 좋다고 했다. 거기에 우리 학교가 이 지역 근방에선 음기가 세기로 유명하다고 했다. 과연 학교 내에서도 온도차가 무척이나 많은 곳이 꽤 있는 걸로 기억한다. 두 번째는 재료. 우선은 북쪽을 정으로 향하고 있는 하얀 병풍이 필요하지만 뭐 벽도 상관없다. 하지만 흰색 벽지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피. 사람의 절실한 기운을 보이고 싶을 땐 그 사람의 피만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안 될 땐 닭피도 괜찮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나무로 만든 향인데 왜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땐 그 나무로 만든 향이 무척 효과가 좋다고 했다. 그리고 귀신 소원술에 필요한 부적. 이것이 구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했다. 그리고 깨끗한 물이 있으면 최소한의 재료는 갖춰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 2, 3시경 달빛이 밝은 날에 정북쪽을 향하여 놓여진 새하얀 병풍이나 벽에 준비한 부적을 붙인 다음 깨끗한 물에 피를 섞어 벽 주위에 물을 뿌리란 대강의 내용이다. 이것을 일주일 이상 꾸준히 하면 조금씩 다가오는 영혼의 존재를 느낄 수가 있다고 했다. 한번 해보자. 그거. 어느 날 뜬금없는 방장 형님의 이야기였다. 어이, 무섭게 그걸 왜 해요? 그래 형님. 한번 해보자. 친구놈이 가세했다. 이런 미친. 그 재료비요. 매일 추운 새벽에 이 짓을 어디서 하냐? 자식, 찾아보면 다 구하기 마련이지. 그래, 못할 건 없지만 솔직히 난 안 믿어. 근데 그냥 궁금해서라며 이미 재료 준비에 들어간 그들에게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재료는커녕 중도에 포기할 거라 생각했다. 그로부터 5일 후 친구놈이 나를 끌고 자기 방으로 갔다. 기가 막혔다. 오늘 새벽에 소원술을 할 거란다. 그리곤 부적을 보여줬다. 그놈이 내 옆방에 못 이겨 수업 시간에 대강 그려준 거지. 방장 형님이 최모 선비를 수업 시간에 달달 볶아 즉석에서 그리게 만든 부적이었고 시장 닭집에서 오던 소량의 닭피도 있었다.
장소도 정했어. 기숙사 옥상. 거기 가면 정북 쪽을 보고 있는 백면이 있거든. 그랬다. 기숙사 건물이 흰색이었고 정북쪽 벽면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았다. 에휴, 너희들은 정말 미쳤어. 그 시간에 공부나 해. 나는 솔직히 되지도 않은 미친 짓이라 여겼고 그렇게 새벽에 옥상으로 올라간 그들을 매우 한심하게 여겼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겪게 되는 그 불가사의한 일들은 정말이지 나와 그리고 친구 그 방장 형님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들이 되고 말았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첫날 새벽에 추위에 벌벌 떨며 친구와 방장형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소원 의식을 해보았다. 순서가 보고 이것저것 되는 대로 부적 붙이고 깨끗한 물에 피를 섞어 벽에 뿌리고 향 피우고 절하고 무슨 주문이라고 최 선배가 준 거 대강 따라서 읽어보고 하지만 그거 끝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다. 야, 이거 한 번에 또 귀신 나오면 씨발 우리 고스터바스터 해도 되겠다. 아, 그지? 아? 어우, 춥다. 내려가자. 앞으로 딱 5일만 더 해보자. 그놈 말론 일주일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난 그 말에 비식 웃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도 그들을 따라 한 번 더 새벽에 옥상으로 따라갔지만 괜히 새벽에 미친 짓 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그만두었다. 며칠 후에 최 선배를 우연히 만나게 되어 친구와 방장형이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다고 말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걱정 마세요. 그거 그렇게 대강에서 불러낼 수 있으면 아무나 다 무당하죠. 하다가 곧 지실 거예요. 호기심이 워낙 많은 녀석이라. 그럼 그거 부족하고 주문은 정확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부적하고 주문은 정확해도 쓰는 사람들이 저 모양들이라 걱정 말아요. 라며 최 선배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어느 순간부터 귀찮아서 그만두겠지 생각했다. 그런데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 이 친구 녀석이 수업을 빠지기 시작했다. 한동안 보지 못했던더라 그 녀석 방을 찾아가 보았다. 한낮인데도 방 안은 굉장히 컴컴했고 친구 놈은 침대 위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엄마, 뭐야? 수업은 왜 안 들어와? 사람이 왔으면 대답 좀 해라. 왔냐? 너 왜 그래? 아파 보인다. 감기 걸렸나 봐. 하지만 이 녀석은 무언가 멍해 보이는 게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 에휴, 그러게 왜 새벽에 그 지랄 해가지고. 에휴. 약은 먹었어? 야, 친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왜? 자식. 무섭게 왜 그래? 정신 좀 차려. 나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 나 귀신 부른다는 거 처음엔 장난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한 건데 며칠만 하다가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근데 친구 녀석 말론 5일째인가 그 의식을 치르고 그때부터 닭피 구하기가 힘들어서 본인 손가락이 피를 내고 했다고 하였다. 정말 미친 것들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느낌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6일째부터 꿈이 이상하다고 했다. 친구 녀석 방에 창문이 하나 있는데 창문 밖으로는 기숙사 뒤에 조그마한 뒷산과 그리고 몇 년 전에 짓담한 기숙사 건물이 한 동 보인다. 그런데 그 소원수를 시작하고 난 뒤 창문 밖 짓담한 기숙사 건물로부터 어떤 물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더란다. 그러더니 친구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모습이었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별이 안 가 그냥 개꿈이려니 생각했단다. 그리고 닭피가 아닌 친구와 방장형의 피, 그것을 쓰기 시작한 후 이후론 하루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창문 쪽으로 다가오는데 이틀 전에 그 물체가 웬 남자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꿈에서 점점 다가오는 그 남자의 얼굴이 뚜렷해지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깼다고 했다. 그런데 자리에서 씩씩거리며 방장형이 머리를 감싸주고 있더란다. 뭐야, 그 새끼. 귀신이야, 뭐야, 씨발. 도대체 며칠째 나타날 거야. 남자 맞지? 몰라. 너도 같은 꿈이냐? 그냥 개꿈이려니 했는데. 형, 우리 그거 그만하자. 나 좀 겁나. 그렇게 어제 하루는 그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친구 녀석은 몇 시간 전 새벽 꿈에서도 그 남자가 자기를 보고 희미하게 웃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진짜 소름 끼치더라. 꿈속이었는데도 그 웃는 얼굴이 꼭 나를 가지고 놀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것 같았어. 어쩌냐? 나 이제 잠 못 잘 것 같아. 씨발. 뭐냐 도대체 이게? 야, 이제 하지 마. 그거 여하튼 말 안 듣더니 너 진짜 너 그러다 큰일 나겠다. 그만해. 그래야지. 안 그래도 방정형도 그 재료 다 갖다 버렸어. 우리 둘 다 정말 쫄았다니까. 친구놈은 그렇게 뒤늦은 후회를 하며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하지만 친구와 방정형은 소원수를 그만두기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중에 최 선배의 말론 이미 그것이 거기에 나와 부른 사람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말을 했었다. 그때부터 친구와 방장형은 새벽마다 이상한 것에 시달려야만 했다. 난 망설임 없이 바로 최 선배를 찾아갔다.
내 이야기를 들은 최 선배는 예상외로 상황이 심각해져 보였는지 바로 친구 녀석의 기숙사 방으로 왔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거 가르쳐주지만 않았어도 솔직히 그거 가르쳐주면서 니네들이 불러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야, 그거 그냥 꿈이야. 귀신 아니다. 형, 그런 꿈 때문에 지금 둘이서 이주를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잠도 못 자고. 방정형과 친구는 그 이후로 잠을 더더욱 못 잤는지 얼굴이 많이 아리게 수척해 보였다. 야, 근데 이거 소은술 진짜 귀신 부르는 거 맞냐? 방정형이 최 선배를 보며 힘없이 물어보았다.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솔직히 나도 궁금해서 해보고 싶긴 했는데 영혼들이라는 것을 불러낸다는 게 좀 그렇잖아. 우리 단체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난 이해가 안 간다. 너희들이 닭피를 썼다며 혹시 해서 그렇게 말한 건데 나 일부러 닭피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귀신들은 닭피를 싫어하거든. 근데 내 생각엔 지금 니네들한테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잡귀 같아. 아니, 우리 피도 썼어. 뭐? 최 선배는 적지 않게 놀라는 듯했다. 둘 다? 아주 귀신 씌우려고 작정을 했구만. 여기 주위에 잡귀가 얼마나 많은데. 학교 주변이 음기가 세다는 말이었다. 여하튼 내가 부적을 하나 써줄게. 이거 창문에 붙이고 학교 뒷산에 보면 복숭아 나무 있지. 거기서 나뭇가지 몇 개 가지고 와. 방 안에 놔둬. 그러면 며칠 있다가 물러날 거야. 최 선배는 방장형에게 그렇게 일러준 뒤 우리 셋은 학교 뒷산에 있는 복숭아 나무에서 가지 몇 개를 부러뜨려 방으로 가지고 왔다. 이틀 후 친구놈에게 전화를 했다.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니 여전히 꿈에서 창밖으로 남자가 보이긴 하는데 저번과는 달리 밖에서 빙빙 돌며 서성거릴 뿐 쳐다보지를 않더라는 것이다. 마치 무언가 불안한 사람처럼. 친구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한숨을 놓았다. 그런데 다음날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기숙사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방장형과 친구놈이 보였다. 무언가 많이 불안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멀리서 봐도 어두운 그림자가 둘에게 씌어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배를 비벼 끄고 들어가는 방장형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었다. 난 바로 방으로 찾아갔다. 형, 다리가 왜 그래요? 친구는 얼굴을 보니 막 울었던 것 같다. 방장형 역시 넋이 반은 나간 사람이었다. 이 씨발, 잡기 주제에 어디? 죽여버리겠어. 잡기를 어떻게 죽이지? 그 씨발 죽 같은 새끼.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형이 내게 알려준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방장형이 어제도 마찬가지로 부적과 복숭아 나무의 효과를 믿으며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꿈에
마침 그 남자가 나오더란다. 또 한참을 창밖에서 서성거리던 그 남자 귀신은 갑자기 혼자 중얼거리며 소리를 지르더란다. 참고로 형 침대가 방 창문 쪽에 붙어 있어서 다리를 창 쪽으로 하고 잔다고 했다. 그러던 중 그 남자 귀신이 눈을 부릅뜨며 형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창 쪽으로 달려들었다고 했다. 가자. 나랑 가자. 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 안으로 손을 불쑥 집어넣어 방장형의 다리를 잡아당기더란다. 기겁을 한 형은 소리를 지르며 침대 난간을 잡고 버텼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몸이 반쯤은 창문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싸늘한 느낌. 형은 울면서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끌려 나가려는 찰나에 마침 친구가 깨웠다고 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은 일어나더니 다리가 몹시 아픈 게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했다. 조금만 더 있다간 우리 둘 다 그 녀석한테 끌려 나갔을지도 몰라. 나 살다가 정말 그 말이 맞네. 분진사바고 뭐고 장난으로라도 심각하게 하지 말라던 것. 그 이유 알겠다. 방장형은 이제 너무 힘이 든다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했다. 소름이 너무 끼친 난 한 걸음의 최 선배에게 연락을 했다. 역시 사람 피로 불러내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양이네요. 걱정입니다. 잠깐 본원에 다녀올 테니 둘 보고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녁 전엔 돌아올 테니. 최 선배는 그렇게 돌아가더니 저녁 9시가 돼서 방으로 찾아왔다. 미안하다. 다들 내 잘못이야. 지금 본원에 갔다 왔어. 상황이 많이 심각하대. 최 선배 말로는 지금 이 소원된 귀신은 한이 맺힌 남자 귀신으로 아마도 그 기숙사 폐허 건물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 폐허 건물 근처에서 몇 해 전 순찰을 돌리던 기숙사 경비 아저씨가 살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필이면 불러낸 게 한 맺힌 악기라고 쉽게 물러가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 무지하게 혼나면서 이거 하나 들고 왔어. 이거면 백이야. 아주 귀한 거거든. 그러면서 최 선배가 보여준 건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무언가가 가득 적혀있는 부적이었다. 이 부적은 여느 부적 중에서도 어떠한 악기도 몰아낼 수 있다는 천하무적 관음장주라고 했다. 이건 부적 재질도 당나무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며 빨간색 글씨도 무슨 경면주사인가 하는 광물질에다가 닭피를 섞어서 실력 있는 무당이 조심스럽게 써내려간 아주 귀한 것이라고 했다. 천하무적 관장 막천정 천지팔위제장 이라고 시작하며 무슨 어울령 사파야 라고 끝을 맺으며 최 선배가 주문을 외웠다. 둘은 그 와중에도 넉나간 사람처럼 호국만 바라볼 뿐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였다. 저렇게 두다간 조만간 그 귀신에게 씌일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거 창문에 붙여놓을게. 그리고 이건 본원에서 가져온 회화나무야. 이것도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 오늘 밤 한 번만 더 견뎌봐라. 혹시 어제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한번 싸워봐. 이번엔
승산이 있어. 최 선배의 그 말에 방정현과 친구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친구 방으로 갔다. 친구는 역시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고 방장형은 아직 자고 있었다. 어지간히 소리 지르더라. 효과 있나 봐. 자꾸 뒤로 물러나더라고. 같이 가자.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 남자 귀신은 친구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창문 쪽으로 달려들었는데 무언가에 엄청 놀랐는지 뒤로 확 물러나며 앞으로 좀처럼 나오지를 못하더란다. 그래서 나도 소리 질렀지. 꺼지라고. 있던 곳으로 가라고.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제발 좀 꺼지라고. 친구는 그렇게 희미하게 웃으며 또다시 잠에 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도 남자 귀신은 모습을 계속 보였지만 이제는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울면서 혼자 소리만 지르더란다. 그렇게 그 영혼, 악귀인지 잡귀인지 그들이 장난으로 불러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만들어준 그 남자 귀신은 우린 몇 해 전 거기서 살해당한 경비원 아저씨라고 했다. 친구와 방장형에게 불러내어져 그들에게 다시 쫓겨나고 말았다. 그 이후 친구는 바로 군대를 갔고 안타깝게도 그 방장형은 몇 달 후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 형은 사고 전까지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었다. 이 사건은 그 대학교 기숙사에선 전설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 남자 귀신을 보러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폐허 기숙사 건물에 가봤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나도 군대를 갔고 바로 미국으로 공부하러 나오는 바람에 그 일은 옛날의 기억 저편으로 넘어갔다. 아마 그 학교 학생이라면 이 이야기를 알 것이다. 그리고 난 절대로 내가 위에서 언급한 저런 일들을 그 학교 기숙사에서만큼은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사람 피론 절대 장난치지 말 것을 당부한다.